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우선 먼저 AI 생성 코드, AI 또 비판하는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뭐 제가 국내 유튜버 분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진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AI 생성 코드 제너레이션이죠. 생성형 AI로 코드를 만들었을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운영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국밥집을 운영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육수 있죠, 육수. 육수를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딘가에서 떼와서 쓴다고 봅시다. 네. 육수를 어딘가에서 제공받아서 음식을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이 육수 맛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국밥집이 굉장히 그래도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육수 맛이 이상한 거예요. 응. 육수 맛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육수를 뽑거나, 그쵸? 근데 내가 육수를 뽑을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품을 제공받는 곳에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육수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육수 제공자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뭐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국밥집은 망하게 되겠죠. 기존에 우리가 그 고객들한테 내오던 국밥 그런 육수가 아니면 그것보다 퀄리티가 더 좋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국밥집은 망하게 될 겁니다. 육수가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플랜이 그런 거죠. 다른 육수 제공자를 찾거나 아니면 내가 육수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육수를 뽑는 걸 몰라요. 할 줄 몰라. 모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네. 국밥집은 망합니다. 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뭐냐면 이게 여러분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의 코드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로 코드를 짠다라는 것은 이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고, 그쵸? 에이전트를 통해 소스 코드를 받고 있죠. 소스 코드가 맛이 갔어요. 네, 맛이 갔다. 그래서 맛이 어떻게 갔냐면 이 맛이 가버려가지고 사용자들이 로그인이 안 돼, 지금. 근데 계속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네, 코드 제공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나 몰라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럼 다른 에이전트를 찾거나 네. 아니면 내가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되는데 코드를 짜거나 문제 파악이 돼야 되는데 할 줄 모르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서비스는 망하는 겁니다. 심플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 생성 코드에 대해서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만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한 번씩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소스 코드 퀄리티도 자꾸 점검하시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AI 코딩 붐이
불고 나서 소스 코드 퀄리티가 너무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원자들의 소스 코드 퀄리티가. T가 형편 없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AI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기본에 대해서 충실해야 돼요, 진짜. 기본만 잘해도 거의 제 생각에는 상위권으로 가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예전처럼 그냥 기본만 하더라도 상은 간다.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상은 간다고 봅니다. 물론 또 이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빠하실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스 코드 퀄리티가 너무나 낮아졌고, 그 회사에서 쓰는 그런 컨벤션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맞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는 개발하셨던 분들도 AI로만 짰다 보니까 이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팀에 오면은 거기에 문화에 맞게끔 녹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팀에 온 데는 AI를 안 쓰고 있어. 그럼 이제 그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뭘 하냐면, 우리도 AI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쵸? 조직에 어울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AI 무세하는 거예요. AI 무세. AI 써야 된다. AI 도입돼야 된다. 그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AI 생성 코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스 코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 다른 예로 한번 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 생성 코드가 좀 오바인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한 3만 줄 할까요? 3만 줄? 3만 줄이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 AI 생성 코드를 짰던 사람은, 이 사람은 퇴사했어. 그렇다고 해서 조직에 있는 개발자들이 그러면 이 사람 퇴사했으니까 이 소스 코드, 근데 유지보수 뭐라 해야 되죠? 문서 안 해놓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직에 있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네. 분석하고 살려야 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팀 전체가 소스 코드를 안 보다 보니까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소스 코드만 보면 되는 건데 맨날 바이브 코딩하고 에이전틱으로 가다 보니까 읽는 힘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자체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 누구도 그 분석이 안 된다. 네. 이게 제일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 누구도 소스 코드 분석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술 부채라고 얘기도 안 해요. 우리가 흔히 기술 부채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품질보다는 일단 만들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제 가비지 코드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그 약간 군대에서 문제 해결하는 비슷하죠. 일단 가려놓기만 한 거죠. 가려놓기만 했고, 나중에는 품질 개선을 위해서 얘를 건드리긴 해야 돼. 그런 게 기술 부채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더 상황이 심각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부채라고 합니다. 인지부채. 인지부채가 뭐냐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소스 코드를 안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거죠.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술 부채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나마. 근데 인지 부채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AI 생성 코드로 만들어놓은 게 블랙박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 그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디가 문제인지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되죠. 단순히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 통과됐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테스트 통과됐으니까 오케이.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요, 테스트 케이스를 안 만들어 놓은 경우에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테스트 케이스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뭐예요? 결국에는 문제 발생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다른 이제 선배님들도 댓글 달아둔 거 보면은 되게 명확하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결국엔 책임이다. 맞아요.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성 코드 자체의 위험성이 결국에는 이 인지부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지부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다 보니까 이것만큼 사실 심각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도보다는 결국에는 품질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예,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그냥 가비지 코드 만들고 정크 덩어리 AI가 만들어도 그냥 가만히 두나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렇게 인지부채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건 해결이 힘들어요, 진짜. 어떻게 할 건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건데. 그냥 모래성인 거죠, 모래성. 모래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성을. 근데 뭐예요? 기초도 없고 뭐 단단하게 된 것도 없고 뭐 재사용성이니 뭐 사람들이 읽기 좋은 코드니 뭐 그런 디자인 패턴이 뭐 제대로 되니 많이 디자인 패턴도 막 이상하게 막 섞여져 있고 막 AI 써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혹시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AI 생성 코드가 잘 한다, 잘 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소스 코드를 그나마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 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은 사람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건 좀 약간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에. 네. 공장에서도, 심지어 제가 이제 공장 라인에서 일할 때도 제품이 잘 나오는지는 계속 확인했어요. 네. 그러니까 AI로 코드 자동화 돌렸으면 그 코드가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품질 보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냥 껍데기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어떻게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검증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개발자잖아요. 음. 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직무유기다 이거는. 직무유기다. 소스 코드를 내가 품질 점검을 안 한다. 이거 자체는 진짜 직무유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또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욕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 구독하셨다면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일단 저는 그래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는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는 점을 저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 개발 유튜버로 살아가는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좀 약간 걱정도 많이 돼요, 사실. 약간 국가 경쟁력 정도까지 걱정이 돼요. 좀 너무 생각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전부 다 품질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아니면 이제 진짜 너무 생성 AI 코드만 쓰다 보니까 소스 코드도 안 본대. 이제 테스트 통과됐으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넘겨 했는데, 나중에 뭐 DB가 날아간다든지, 뭐가 뭐 이상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진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유튜브는 결국에 그냥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바빠가지고 이렇게 뭐 댓글 다 안 달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인터넷이니까 결국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다. 결국에는 그 인지부채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AI 생성 코드의 위험성, 인지부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빡코딩 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정대님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